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전산회계이익 기출문제 풀던 거 이론은 마쳤고요. 연 88회에 대한 실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전 다운받아 가지고서 여기 2교시 해당되는 것들을 실행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텍스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수험번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험번호는 얘는 숫자예요. 22 1111 111 그래서 수험번호는 지금 전산회계 2급은 수험번호가 22 1 6개요. 총 8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형,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요. 감독관 번호 여기도 숫자예요. 1061 치면 돼요. 감독관 번호는 1061번입니다. 자, 이렇게 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화면 다 따라 들어왔나요? 아직 안 되신 분서? 왜 안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이 시험장에서 보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왼쪽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하는 거는 우리 FAT하고 똑같죠. 저장하는 것도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현상사라고 되어 있고 얘는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컴퓨터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래요. 전산회계 2급은 이렇게 법인이 아니라 FAT 2급처럼 개인 기업으로 나옵니다. 회계 기간은요 2019년도 거고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우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래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들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라고 나와있죠.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서 컴퓨터에 있는 항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요. 우연상사 자료 주어진 대로 맞춰보시란 얘기예요. 하나씩.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10404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상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표자 방우현, 그 다음에 주소지 관악구 과천대로 855 얘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업태 종목 볼까요? 업태는 도소매 맞고요. 종목 여기 지금 조명기구로 되어 있죠.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 기업 연월일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2012년 1월 여기 연도 틀렸네요. 2012년 2021년이 아니라 2012년 1월 25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또 뭐도 틀렸나요? 세무서가 지금 용산세무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는 관악세무서로 되어 있죠. 세무서 관악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이렇게. 예. 그러면 해당되는 거 다 수정인계. 뭐 FAT하고 다른 거 없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에서 손익계산서 클릭해보세요. 2번 문제에서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예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 금액부터 맞춰보세요. 2,50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는 1,000만원. 상품 매출원가가 틀려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300만원, 단기 상품 매입액은 1,10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 틀려있죠.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수정을 하면 수정이 안 돼요. 얘도 똑같이 어디서 수정해 주셔야지 돼요? 예, 재무상태표에서 정기본 재무상태표의 상품 계정 클릭해서
여기서 4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다시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게 되면 금액이 확인 누르면 100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되어 있나 하나씩 보라는 얘기죠. 급여 320, 복리후생비 100이 아니라 200,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24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광고선전비 38만원, 소모품비 빠져있죠. 소모품비도 빠진거 누락된거 입력해 주셔야죠. 소모품비 13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익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비용 2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45만원 되어있고, 920만원 딱 맞죠? 이렇게 수정하면 됐네요. 끝. 자, 다음 문제는 보니까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는 무엇인가 보시죠. 3번 문제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항목 입력할 필요 없대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를 여기 문제에서 거래처별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 등록한 다음에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놓고요. 코드번호는 99100. 그 다음에 은행의 명칭은 신한은행.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좌번호는 8012-256-1-258. 그 다음에 개설일 나와있죠. 개설일 밑에다가 2019년 02월 05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금의 종류는 여기다도 써주세요. 보통 예금, 만기 같은 거는 없을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첫 번째 주어진 문제 다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요. 우연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대요.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로 해주세요. 다시 눌러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계정은 외상매출금이네요. 외상매출금. 첫 번째 용산컴퓨터라고 나와있죠. 이거 헷갈리니까 거기 순서대로 여러분이 조회하면서 입력하세요. 용산컴퓨터 금액은 1000만원. 두 번째 보석상사. 보석상사는 3500만원. 그 다음에 다이아상사. 다이아상사는 5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강서상사. 강서상사는 3000만원. 이렇게 하면 됐네요. 그 다음에 지급업 클릭하시고요. 지급업에서는 관악컴퓨터. 관악컴퓨터는 1800만원. 그 다음에 MK 컴퓨터는 700만원. 딱 맞았죠? 예, 이렇게. 얘도 간단하게 별반 앞에서 우리 배웠던 AT 시험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없답니다. 끝.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기초정보 자료 입력했던 것이고요.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6일 아산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40만원을 주거래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000원 차금 나머지 금액을 당좌에다가 예금했대요. 여기 친절하네.
비용을 갖다가 매출처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라는 것까지도 이건 친절하게 그냥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약소금, 우리가 매출하고 받은 거니까 이 약소금은 바드러움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바드러움 40만원, 차변에는요 우선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차감한 나머지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클릭하셔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8월 16일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 전 요거 할 때 바드러움을 갖다가 벌써 매각했으니까 바드러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산 이렇게 써준 다음에 40만원을 갖다 먼저 이렇게 대변에다가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요 거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 금액이 얼마였었냐면 15,000원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이 당좌의 금액 입금이 된 거겠죠. 당좌의 금액 입금된 거 38만 5천원. 자, 근데 하나 여기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 당좌 예금이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금융기관에다가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는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그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굳이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도 지금 거래처가 나와 있질 않죠.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9월 3일 영업부서에 영업용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 금액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얘는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뭐예요? 영업부서에서 영업용 휴대폰 이용요금 계정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통신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날짜는 9월 3일로 해주시고요. 날짜는 9월 3일.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통신비. 이거 아닌데. 통신비 쓰시고요. 금액은 59,050원이죠. 59,050원 쓰시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출금 이렇게 해놓으면 됐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3번 문제는 9월 5일이네요. 미래상사의 상품을 1,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 2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하고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날짜는 9월 5일로 하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받은 금액 20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선수금은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미래상사 200만원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월 17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가 쓰래요. 대금 중 일부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은 총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65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날짜는 10월 17일로 하시고요. 10월 17일.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써주시고요. 금액은 1,650만원. 이 대금 중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얼마를 받았냐? 1000만원은 받았대요. 1000만원은 현금 받았네요. 당좌예금 계좌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으니까 당좌예금이 증가했겠네요. 당좌예금으로 1000만원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거래처 어디 써주시면 될까요? 거래처는 강원 컴퓨터, 외상 매출금을 강원 컴퓨터에다가 650만원 해놓고, 예, 이렇게 크게 끝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11월 5일 인천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10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판매용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니까 상품이라고 써야 될 것이고, 업무용 컴퓨터는 사용 목적이니까 똑같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얘는 비품이라고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게 했고요. 대금은요, 당사가 발행한 약속금 2매로 지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의 분기로 입력해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11월 15일 날짜 보시고요. 11월 15일 이렇게 해주시고, 우선 차변에다가는 상품 써갖고 왔죠. 상품이 얼마치 사온 거냐면 1000만원이요. 또 나머지 금액은 비품이라고 그랬죠. 얘는 2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음을 갖다가 발행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나름대로 좀 잘못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잘 됐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급업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인천상사 써주시고요. 금액 1000만원. 똑같이 어음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비품에 대해서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약속금 발행한 것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계정이 달라지죠. 우리 상품사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 1023 이렇게 처리를 해서 2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쩌냐? 시간은 끝났고 풀어야 될 문제는 있고 여러분들은 가야겠. 자,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품 문제에서 여기 상품에 대한 것은 판매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어음을 발행해 줬어도 지급어음으로 써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영업용으로 쓴다는 거 사왔기 때문에 얘는 비품이라는 기종을 쓰고, 비품이기 때문에 여기 지급어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11월 15일 이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짜가 11월 15일이 아니라 날짜가 11월 5일 거네요. 날짜가 잘못 입력됐어요. 그렇다면 클릭 이렇게 해놓고 여기 번호 전표 검색 이동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날짜를 11월, 여기 날짜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5일로 다 이동시켜야겠네요. 그러면 날짜 11월 5일로 이렇게 하면 다 이동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몇 번을 보시면 될 것이냐 하면은 11월 5일 됐죠. 11월 10일 거고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국민연금,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를 갖다가 공제해놨다고 얘기하고요.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15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급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급할 때,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보통 하겠죠. 어떻게 해요? 차변에 급여 나갈 때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예수금, 4대 보험료와 그 다음에 소득세,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해놔요. 이 원천징수 해놓는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쓴답니다. 예수금이 만약에 2만원이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겠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8만원 이렇게 이체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11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여 지급할 때 직원들의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징수해놨던 것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및 국민연금 2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세는 당연히 회사 부담분은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50%를 내고, 그 다음에 50%는 회사에서 또 부담하는 회사 부담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선 차변에다가 예수금으로 해놨던 예수금 25만원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회사 부담분 15만원이라고 했었죠. 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달래요. 세금과 공과 15만원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 금액은 다 대변해서 합쳐서 40만원이죠. 4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11월 10일 날짜로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날짜는 11월 1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예수금 써야 되겠죠. 예수금으로 25만원 소득세까지 포함한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과 공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 811번 이걸로 해주시고요.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40만원 이체돼서 나왔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몇 번이냐면요, 12월 20일 신한상사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차량 할부금 중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구입할 때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해놨던 금액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그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현금으로 나갔다 그랬으니까 현금 50만원 이렇게 기록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여기 신한상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50만원이 나갔으니까 출금전표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기록해요? 이렇게 하자고요. 날짜는 12월 20일 12월 20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죠. 출금전표로 지금 미지급금 내보내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신한상사한테. 그래서 신한상사 해주시고요. 금액은 5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네요. 8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12월 21일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를 무등상사에 5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지금 500만원에 처분하고 나서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면 얘는 우리 상품 제품이 아니니까 받을 돈은 미수금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이걸
분기 처리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업무용 승용차라고 했으니까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운반고요.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900만원 이랬어요. 9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350만원.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냐면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장부가액은 지금 5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 장부가액으로 550만원짜리를 얼마에 지금 팔고 있냐면 500만원에 이렇게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비용 처리했던 금액이 합계금액이 350만원 정도 떨어져서 장부가액으로는 지금 550만원짜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매각 처리되는 금액은 500만원에 팔았다고 했으니 지금 50만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회계 처리할 때 이 명칭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분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에 대한 분계는 차량 운반구는 자산 계정이에요. 처음에 샀을 때 자산 계정이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써져 있었던 거겠죠. 근데 얘를 처분하면은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구 써주시고 9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 차량 운반구가 지금 팔리는 마당에 얘를 갖다 비용 처리했던 합계금액인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이 자기 자리였는데 얘를 다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3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장부가액은 여기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액이니 별도로 기록해 줄 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하는 이 금액 500만원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계정의 명칭을 미수금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미수금은 얼마?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계산해 놓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여기 미리 계산을 해놨죠. 이 금액이 맨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차변에 써주시면 그 합계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50만원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이렇게 딱 일치하게 되면 분기가 정확하게 잘 됐구나. 맨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화면의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날짜는 12월 22일이라고 했었고요. 자, 우리 차량 운반구 팔아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다가 먼저 차량 운반구 써주시고요. 금액은 9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에 35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우리가 돈 아직 못 받았죠.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었어요? 무등상사라고 그랬었네요. 거래처는 무등상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 해주기로 했었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렇게 해서 금액 50만원. 예.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항상 그 모양을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표 입력에 대한 건 다 입력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오류가 발생됐대요. 오류 발생한 것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죠. 9월 20일 현금으로 지출한 50만원은 영업부서의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소모품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는 걸 소모품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20일 날 전표 처리했던 걸 조회를 해보니까 출금 전표로 해놓고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소모품이래요. 소모품비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소모품비 800번대로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끝.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11월 1일 수진상회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매입 계약에 따라서 선지급했던 계약금 50만원을 누락했다네요. 그러면 얘는 선지급했다고 했으니 선급금이었겠죠. 그래서 선급금이 있었던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진상회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면 상품은 지금 얼마짜리였겠어요? 500만원짜리였었겠죠. 그래서 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11월 1일날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죠. 상품은 그래서 500만원짜리예요. 500만원짜리고 대변에 우리가 계약금으로 냈던 선급금 50만원은 이렇게 빼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한금에 보통예금에서 450만원 이체했다는 뜻이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품 450, 보통예금 450 아마 조회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월 1일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월 1일 날짜로 여기 보니까 상품 450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거 45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상품 계정은 450이 아니라 지금 500만원짜리 였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은 대변에 450 맞고요. 또 대변에 나머지 차입금은 계약금 냈다는 거였었다 그랬었죠.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은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선급금은 수진상회 써주시고 여기 금액 50만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였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 결산 정리사항이네요. 결산 정리사항은 12월 31일 날짜를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랍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12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 300만원은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지급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급여 300만원 이렇게 기록해 달라는 뜻이고요. 아직 이는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서는 3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분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31일자로 차변에 급여 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으로 12월달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미지급 비용 대신에 여기 미지급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결산 정리사항 해봤고요. 두 번째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이 되었대요. 지금 가지급금이 있는데, 자, 가지급금 뭐에다가 돈을 지급했는지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지금 외상 매입금을 갖다가 갚은 거였었답니다.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용을 몰랐을 때 차변에 가지급금 얼마, 그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돈이 나가 있었겠죠. 근데 가지급금 잔액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지급금 대변에다가 이렇게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할 때 가지급금 그래서 금액은 이따 조회해 볼 거고요. 금액은 가지급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요.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차별에다가는 외상매입, 외상매입금 갚은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외상매입금 얼마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였는지 봐야 되는데,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서 그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봐달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누르시고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기말이라고 그랬으니까 12월 31일 현재로 보니까 가지급금 잔액 50만원 있네요. 이렇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을 50만원 확인하셔도 되고요. 글쎄요, 저는 이쪽보다는 주로 저는 재무상태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똑같이 12월달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가지급금 나와 있죠. 꼭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만 찾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하튼 가지급금 50만원인지를 알았어요.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가지급금의 내역은 50만원이었었는데 얘가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라고 그랬었으니까 외상매입금, 어디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대연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었대요. 김태연 상사 외상매입금 금액은 50만원이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예, 두 번째 그 결산 정리사항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이자 6%로 12개월 기간 동안에 차입했대요. 차입한 날짜는 7월 1일부터 20년 6월 31년 동안이네요.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월할 계산해서 결산 분기하세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자는 차후에 우리가 1년 만기됐을 때 상환한다고, 일시 상환한다고 했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지금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월할 계산해서 이자 비용을 결산 수정분기 처리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은, 자, 1000만원 곱하기 6% 하게 되면 금액이 60만원 되겠죠. 60만원이 1년치 이자인데, 지금 이 중에서 지금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6개월 기간이면은 12분의 6 해주면 되겠죠. 총 12개월 중에서 6개월에 해당되는 이자만 올해 이자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50%니까 30만원 되겠죠. 그래서 이 30만원에 대해서 분기 처리할 때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규정이에요. 손익의 예상인 거로 차변에 이자를 갖다가 아직 못 줬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3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달라는 문제랍니다. 자, 그럼 요 항목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해서 30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우현 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150만원, 차량 운반구 250만원, 비품 110만원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 보편적으로 위에 1, 2, 3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결산으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얘는 지금 자동 결산을 할 수 있는 규정 과목이란 말이죠. 어떻게요? 여기 이렇게요. 우리 화면에서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게 되면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감가상각비 이 금액에다가 문제에서 알려준 그 감가상각비 있죠. 건물권은 150만원이래요. 이렇게 15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25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비품은요, 비품은 110만원이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동결산이 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위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결산 수정분계는요, 수동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날 입력해야 될 자료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누르시면 자동결산 분계 완료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도 한번 쭉 풀어봤어요. 결산 정리사항 1, 2, 3, 4번 세 가지는 수동분계였었고 여기 네 번째 거는 자동결산 분계로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7번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이 조회 문제에서 1번은 3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 계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3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지금 3월 한 달 동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3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갖다가 일개표, 월개표에서 월 조회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어디갔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하면 일개표 조회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처럼 3월이라고 했으면 월 단위를 비교해서 조회를 할 경우에는 월개표를 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월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을 찾아보세요. 이자 비용은 여기 있네요. 자, 발생한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예, 50만원. 요게 답이겠죠. 그죠? 조회했을 때 50만원 얘가 답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5월 말 현재, 이건 누계 개념이네요. 5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다 거래처 명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거래처가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지 정확하게 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5월까지 보셔야 되겠죠. 5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여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봐달라 했으니까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어떤 거래처인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엔터 쳐서 다 거래처를 불러온 거예요. 문제에서는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했으니 외상매출금 잔액은 요 칸에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건가 쭉 봤더니 여기 성효상사네요. 잔액은 1250만원이 외상매출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성효상사 해고서는 그다음에 거래처 원장 125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조회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6번 문제, 3번 문제에서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품 매출 건수가 6월 달에 몇 건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품 매출 건수를 갖다가 보려면 지금 얘는 상품 매출은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 문장을 조회를 하시면 돼요.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상품 매출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6월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월 중 6월 1일부터요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은 조회하시면 계정 코드 번호가 401번이에요 6월달에 발생한 걸 보니까 15일날, 24일날, 26일날 총 3건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건수는 3건,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거 다 합친 금액
월 누계 4,550만원 이렇게 답하게 되면 여기 장부를 조회해서 답을 요구한 문제를 갖다가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88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실기 부분 처음부터 여기 지금 조회 문제까지 한번 쭉 입력을 해봤죠. 예,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할 때는 예 눌러 놓으시고 등등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실 거고요. 뭐 요거는 다 연습해 봤으니까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시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88회 전산회계 2급 여기 기출문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